네. 그리고 그 협회에서는 심사원님께 배정을 하고 나서는 기업 배정을 한 다음에 전달 드릴 파일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런 것들을 기업 배정할 때마다 저희가 메일로 해서 드릴 텐데 뭐냐 하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가이드 파일, 업무 가이드 파일, PDF 파일로 제공드리고, 그리고 추진단에서 오늘 세부 관리 기준 개정본 한글 파일로 배포를 했던데요. 저희도 이제 이걸 받았습니다. 추진단 공식 문서인 건데, 세부 관리 기준이 그 안에, 핵심 내용은 사실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. 그걸 저희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그거는 한번 쭉 이제 훑어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개개인 관심사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보시면 본인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아마 거의 뭐 8, 90%는 있을 겁니다. 세부 관리 기준 개정본도 매번 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이제 관리하다 보면 이제 없어지기도 하니까 매번 드리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배정해드린 기업이 접수했던 파일이 있습니다. 앞서 이제 살펴봤던 사업 신청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, 그리고 자가진단표 요 세 개를 이제 배정 드릴 때, 기업 배정 드릴 때 심사원님께 드릴 텐데, 일단은 진단에 이제 참조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에 참조를 하실 수 있게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수당 지급서는 이제 별도로 받았습니다. 나중에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배정과 함께 수당 지급서를 같이 배포를 해서 보고서 제출하실 때 그냥 같이 받을 수 있게 편의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 수준평가표 심사보고서 양식입니다.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작년 양식과 동일합니다. 근데 그 이전 양식은 못 쓰신다는 거. 작년에 그 개선된 양식, 작년 양식으로 쓰셔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 드릴 때 배포 드리는 그걸로 쓰시면 되십니다. 이렇게 이제 매번 배정 드릴 때 요 양식, 이런 파일들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제출 서류 및 양식 부분에 있어서 심사원님들께서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,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한데요. 이제 평가표, 심사보고서 양식이 2022년 기준 개선 양식이 맞느냐, 이 부분 꼭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. 이거를 이전 걸로 쓰셔가지고 다시 작성하신 케이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개선 양식으로 꼭 주셔야 되고, 이 3개,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평가표,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평가표, 심사 보고서, 요거죠. 여기 3개 양식을 저희가 드리는데, 요거를 이제 다 작성해서 제출하는지 스스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PDF로 변환하는 게 아니고, 원본 양식 그대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. 그리고 제출하실 때는 이제 파일명을 앞에다가는 기업명, 언더바, 뒤에다가는 심사하신 날짜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. 예, 그럼 앞서 이제 그 양식 3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,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양식에서 특별히 이제 뭐 평가 대상이 특별히 되는 거, 그런 부분들, 유의해야 되는 부분, 제출 시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, 심사원이 배정받은 기업과 제출된 평가표상 기업명이 일치하는지, 이제 이 기업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그 기업명 일치하는지, 그리고 평가 의견 및 진단평가 요약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는지, 이거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기업명은 아마 이제 실수로 그렇게 일치하게 못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이것 때문에 반려가 된다거나 그러면 좀 억울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는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, 이제 내용도
이게 부실하지 않게 좀 잘 작성을 해 주십사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평가표 내 구축 시스템 항목별 진단 수준 결과값을 분류 기준에 적용하였을 때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결과값과 일치하게 작성되었는지, 그리고 요 세 번째 부분, 요거는 뒤에 사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부분입니다.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엑셀 평가표 내에 있는 평가 시트에서 44개 세부 항목에 대해서 0에서 5까지를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다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 꼭 하시고요. 평가 의견 부분에서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엑셀 평가표 내 종합에서 함수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직접 입력하지 않았는지, 이거가 이제 자동으로 값이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값을 적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유념해서 해주시면 되시고요. 심사 보고서입니다. 심사 보고서는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요. 기업 개요 부분에서 기업 개요 내용 중 추진 전략, 프로세스,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성과 부분의 내용이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엑셀 평가표에 체크된 내용이 해당되게 증적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. 특히 3.1 정보 시스템, 3.1, 3.2 설비 자동화 부분 이 이제 증적 자료가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,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적 자료가 미흡해서 작년부터 증적 자료가 좀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. 그 내용을 증빙할 만한 거는 증적 자료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증적 자료가 작년에 이제 심사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, 요 증적 자료는 그 처음부터 좀 신경을 써서 보고서에 넣을 것들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요 증적 자료가 내용하고 결부가 돼야 되는데, 특히 3.1 정보 시스템하고 3.2 설비 자동화 부분, 요게 이제 저희 스마트 공장 부분에서는 핵심이다 보니까 요 내용 관련해서 증적 자료는 특히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진단 결과 종합, 제출된 평가표 내 수준 결과값과 심사 보고서에 작성된 수준 결과값이 일치하는지, 이것도 가끔 값이 맞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. 저희 확인 기관에서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하는데, 이것도 이제 잘 보시고 마지막에 제출하실 때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큰 실수 없이 제출하실 때 이제 터무니없는 이게 몰라서 하는 실수가 아니라 진짜 실수로 하는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만 챙겨주시면요. 그러면 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에 대해서 여기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대표 지표로서 들어가는데, 이걸 뽑아내는 거는 요 밑에 있는 내용, 이거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. 이 내용으로 하게 되는데, 이 내용은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되시죠. 뭐 현장 자동화라든가 뭐 공정 운영이라든가 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를 이제 체크를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체크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. 그러면 요 체크 내용들이 이 안에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. 이 체크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됩니다.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, 해당 회사의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, 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여기 대표적인 기초냐 중간이냐 이런 걸 뽑아내야 되는데, 그건 여기 있는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. 이 하단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. 지금
요거는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.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.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 현장의 상태를 보고 측정을 하셨습니다. 현장 자동화는 보니까 기초 수준이고 기능 분류 1이다. 동그라미 1이다. 그리고 공장 운영, 기업 자원 관리는 기초 수준의 기능 분류 2 정도 되는 것 같다. 보니까. 그리고 제품 개발은 중간 수준 1의 기능 분류 1 정도인 것 같다. 이 내용으로 봤을 때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 사슬 관리는 측정을 해봤을 때 기초 수준이고 기능 분류 1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심사원님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심사를 쭉 하셨어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신 거죠.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하셨습니다. 정리를 하셨고 그래서 기초 수준 기능 분류 1 1개, 기초 수준 기능 분류 2가 두 개, 기초 수준 기능 분류가 분류 1이 두 개네요. 여기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있고. 기초 수준 기능 분류 2가 하나, 둘, 여기 두 개 있고, 각각 두 개씩이고, 중간 수준 1의 기능 분류 1이 여기 한 개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되는지는 이제 요 하단에 있는 요걸 이제 가이드로 보시면 되십니다. 보시면, 일단 중간 수준 1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보면 중간 1-1의 경우는 중간 수준 동그라미 1의 기능 분류에 해당되거나 동그라미 2에 해당하는 항목이 한 개 이하인 경우는 중간 1-1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중간 수준 1의 기능 분류 동그라미 1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겠죠. 여기에. 그래서 중간 1-1로 기초 2가 아니라 중간 1-1로 여기에 기입을 해야 되는데 기초 2로 잘못 기입이 된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. 이 부분에서 좀 실수를 좀 하시는 편이십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,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여기에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된 내용은 이걸 가이드로 해서 여기에 기초, 중간 뭐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시면 되십니다. 하나 더 보겠습니다. 하나 더 보시면 현장에서 이제 평가를 쭉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. 정리를 하셨는데 기초 기능 분류 1, 1, 1, 2,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1이 3개고 2가 2개인 경우거든요. 그러면 찾아보면 기능 분류 2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에서 3개인 경우입니다. 이 경우는 동그라미가 2개니까요. 그러니까 여기 기초 2가 이제 여기에 기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기초 1로 잘못 기입이 된 경우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심사보고서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 그 총점 부분을 과거에는 뭐 1.0, 1.5, 1.3 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셨는데 이제 올해는 엑셀표에 보시면 총점이 이제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 그 점수를 여기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. 예, 여기까지가 이제 심사원님들의 그 업무 절차라든가 그리고 보고서 같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